곧 재판으로 넘어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 사건들. 대장동은 배임, 성남FC 사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뇌물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홍준표 경남FC는 모금이고 이재명 성남FC는 뇌물이냐? 날 세운 이재명 대표에 맞선 검찰의 뇌물죄 논리 무엇일까요?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첫 번째 재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위례 성남FC 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어갈 걸로 지금 보이죠.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건은 지금 검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소환이 되거나 혹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수가 있지요. 자, 지난 시간에 대장동 배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성남FC 곧 재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성남FC 살펴볼 텐데 이거 딱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뇌물죄,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뇌물죄. 검찰은요, 이재명 대표에게 133억 뇌물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자, 재판을 앞두고 검찰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은 어떻게 이 뇌물죄로 맞설지 선행학습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충돌 지점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야, 뇌물인데 나는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무슨 뇌물이냐 라는 주장이에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기업들로부터 직접 내가 받은 건 없으니까 뇌물이 아니라는 거고,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 쪽은 아니 실제로 돈은 직접 받지 않고 성남FC에게 후원금을 갔지만 사실상 그 수혜자는 본인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는 주장이에요.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수혜자라는 근거는 뭘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성남시장 2013년 10월 2일에 성남 1화 인수를 선언합니다. 자, 성남 1화는요, 통일교가 운영하던 축구단이었어요. 고종훈, 신태용 이런 선수 유명했던 그런 축구단이었는데 통일교 문선명 교주가 사망을 하면서 이제 팔려고 내놨습니다.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유일한 고민은 이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것. 축구단 운영하려면 연간 한 15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처음에는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 자, 이 성남시에서 주민들은 그래도 지역 구단이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인수를 해라 막 촉구 시위를 하기도 해요. 자, 이때가 언제냐면 2014년 6월 재선을 앞두고 있을 때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선거에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인수를 결정했다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에요. 자, 그러려면 150억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성남시 예산으로 70억 마련을 하고, 이 계획이에요. 일반 공모,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성남FC 구단을 살립시다 공개 모집을 해서 30억 정도 모금하고 기업 후원금으로 50억, 요거 다 합치면 150억이에요. 이 정도 모금을 해야 하는 건데, 모아야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없어요. 왜냐? 2014년 2월까지 마련을 하지 않으면 2014 그 축구 일부 리그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2013년 10월에 이걸 결정했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이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일단 시 예산 70억을 모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돈을 모으려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시의장을 흔히 말하는 구워 삶아서 직권상정을 통해서 간신히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어쨌건 이 70억은 모읍니다. 정리해볼까요? 70억은 모아요. 자, 두 번째, 일반 공모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남시민 프로그램 주주 모금 본인이 직접 막 공개 모집을 하는데 이게 또 잘 안 됩니다. 처음에 30억 중에 2번 모금을 진행하는데 모아진 돈은 8억 원. 그런데 그중에 3억 원은 이 행사 비용이에요. 그 3억 원 빼면 5억 모아진 겁니다.
그럼 70억, 75억 있는 거죠. 기업 후원금은 거의 아예 안 모아집니다. 무슨 판교의 밤, 컨퍼런스 이런 행사를 하는데 기업들의 호응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75억 모아진 겁니다. 2014년 1월에 창단식을 해요. 그런데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빠집니다. 자, 처음에 75억 갖고 시작을 했는데 5개월 만에 55억 원을 씁니다. 자, 2014년 8월이 되면 영원이 될 처지예요. 영원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직원들, 선수들 월급도 못 주고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검찰의 문제인식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죠? 자, 이 성남FC의 구단주가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에요. 그러면 인수는 했는데 부도가 나면 정치적 무능이라는 평가를 받겠죠. 이 평가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 자, 성남FC에 돈을 댈 기업들을 그때부터 물색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걸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자, 성남FC에 후원한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40억, 42억, 33억 꽤 거액의 후원금을 내죠. 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참 나는 기업 유치 잘한 거 아니냐, 칭찬받을 일이다. 왜? 광고비를 잘 유치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검찰은 똑같은 돈을 두고 광고비가 아니라 뇌물이라고 봅니다. 자,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이 후원금을 낸 이유예요. 이재명 시장은 자기네들을 홍보하려고 냈다라는 주장이고 검찰 쪽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건데요. 조사를 해봤더니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그룹 모두가 본인들이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혹은 인허가 뭐 이런 조건을 대가로 이재명 성남시장 쪽에서 먼저 뇌물을 요구했고 그 후원 액수도 정해줬다라고 공통적으로 진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기업들은 왜 이 후원금을 내기로 결정했을까? 자, 두산건설은 왜 성남FC에 후원금을 하게 됐을까요? 자,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가면 분당 두산 타워가 있죠. 자, 이 타워 자리 원래는요 1991년에 두산의료재단이 병원 지으려고 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뭐 병원 좀 짓다가 공사가 중단돼 버려요. 그 땅을 두산건설이 126억 원을 주고 삽니다. 사서 뭔가 좀 자기도 이런 걸 짓고 싶은데 못 지어요. 왜? 병원만 지을 수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남시에 우리 이런 좀 상업 회사 사무실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안 해줍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요, 병원 잘 끝까지 짓던지 아니면 병원 짓던 거 없애버리고 원상 복구시켜 놔라고 요구하면서 벌금까지 매깁니다. 자, 마침 두산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돈이 워낙 급하던 때예요. 그래서 로비를 시작합니다. 2013년 8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앙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중앙대 사무처장을 통해서 안민석 의원과 함께 조찬 모임을 가집니다. 안민석 의원이 중앙대 교수 출신이거든요. 자, 그 자리에서 용도 변경해주면요 저희가 많은 땅을 기부 체납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긍정적으로 답을 하면서 정진상 실장하고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꼬가 트였죠. 자, 두산건설은요 부지 15%를 기부 체납하겠다. 용도 변경해주고 뭐 용적률 좀 올려주면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걸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2014년 10월 정진상 실장이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자, 10%만 기부 체납을 하고 그만큼 성남FC에 후원을 해라 50억 이런 제안을 역제안을 합니다. 자, 2014년 10월이 어떤 때냐? 아까 기억나십니까? 자, 성남FC 처음에 만들어 놓고 돈이 없어서 부도 위기에 났었죠. 2014년 8월이 되면요. 그 즈음에 검찰은 이 제안을 한 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자, 두산건설은 이제 주사 하나를 굴리는 거죠. 15%를 10%로 낮추면 그러면 기부 체납을 덜하면 그만큼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벌 수 있지? 따져봅니다.
따져봤더니 5%를 추가로 개발하면 124억 원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FC에 50억을 내더라도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락을 합니다. 그래서 3년간 분할해서 50억 원 후원금을 내기로 했다. 그 결과 성남시는 용적률도 높여주고 용도도 변경을 해줬고, 그 결과 이렇게 멋진 분당 두산타워를 지을 수 있었고, 그 건물을 6,200억 원에 팝니다. 두산은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고, 성남FC는 후원금을 챙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특혜와 대가라고 검찰은 보는 겁니다. 자, 네이버도요. 성남 가보시면 멋진 네이버 145 옆에 네이버 245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에 최종 완공이 됐는데, 이것도 처음에 성남시에서 잘 안 해줍니다. 검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2014년에만 하더라도 성남시에 기여한 게 없다면서 잘 안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됐더니 성남FC에 후원금 50억 원을 내라라고 이재명 시장 측에서 제안을 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40억 후원금을 성남FC에 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내줘서 네이버 제2사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에요. 자, 차병원도요. 분당 차병원 앞에 이런 암센터가 지금 이제 지어져 있는데, 원래는요, 자, 이 국제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사업 이런 거를 원래부터 차병원이 하고 싶어 했어요. 자, 분당 차병원 앞에 이 보건소나 경찰서가 있는 거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뭔가 멋진 클러스터를 짓고 싶어 했는데, 이거는요, 2009년, 그러니까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이재명 대표가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그게 특혜라면서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 전에 원래 이런 걸 짓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그거를요 백지화 시켜버립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자, 그런데 2014년 11월에 자, 정진상 실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를 통해서 성남FC에 30억 원을 후원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급물살을 탔다. 이게 검찰 수사 내용이에요. 그 결과 이런 암센터 지을 수 있게 용적률도 높여주고 대신에 33억 후원금을 받았다. 자, 이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이런 거 아까 두산건설 지을 때만 하더라도 백지화, 기여한 게 없다. 아까 또 뭐라 그랬죠? 빨리 공사 마무리해라, 원상복구해라 라고 원래는 싼을 했었는데 2014년 10월, 11월, 아까 10월 이때 되더니 갑자기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급물살을 탔다. 결국 특혜를 주고 대가를 받은 거다. 이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검찰의 충돌 지점 세 번째 마지막.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위법이면 전국 시민구단 운영하는 프로축구단들은 모두 위법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나는 뇌물이고 홍준표 경남FC는 모금이냐.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본인이 직접 공유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은 대구시장이지만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를 지냈죠. 경남FC도 시민구단인데 당시에 이렇게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한 다음에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들이 아주 많아요. 네, 아주 많습니다. 이걸 이제 공유를 하면서 왜 나는 뇌물이고 홍준표 시장은 모금이냐라고 이제 검찰을 비판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준표 시장이 이제 이런 글을 올렸죠. 자꾸 나 건들지 마라. 나랑 당신은 다르다. 나는 이렇게 후원을 숨긴 적이 없고 대가를 제공한 적도 없다. 그런데 왜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렇게 직접 후원금을 받는 사진이 없느냐라는 오히려 거꾸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검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남FC 후원을 이재명 시장은 왜 숨겼느냐? 만약에 정상적으로라면 축구단이 기업에 후원금을 낸다면 왜 후원을 할까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겠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네이버는요, 조건을 하나 답니다. 후원을 하는 조건. 자, 이건 네이버 쪽에서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 수사에 따르면. 자, 외부로 우리가 후원한다는 걸 절대 노출시키지 말아달라.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성남시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을 하는데 직접 안 하고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희망살림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시 역점적으로 하던 저소득층 빚 탕감해주는 그런 시민단체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40억 후원을 하면 1억 원은 희망살림이 가지고 39억 원을 성남FC에 광고하는, 그래서 성남FC 유니폼에 네이버 이름이 아니라 희망살림이 운영하는 주빌리은행 이름을 달고 성남FC 선수가 뛰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네이버가 내고 광고 효과는 희망살림이 갖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광고를 비밀로 하려고 광고비를 내는 희극적인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그리고요, 검찰은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위법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 원래 두산건설은 자,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기부 체납을 다 하기로 했죠. 그런데 성남시 정진상 시장 측에서 부지 체납을 줄이고 성남FC에 후원금을 하라라고 이제 역제안했다는 거잖아요. 성남시에서 후원금을 받기 전에 실무진들이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는 거예요. 뭐냐? 자, 용도 변경을 해주고 나서 기부 체납을 받는 건 가능한데 성남FC에 현금으로 후원받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 왜? 성남FC는 영리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리법인은 마음대로 후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현금 후원금을 받는 건 위법하다라는 의견을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기다 직접 메모를 남겨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뭐라고? 용도 변경 이익 중 일부는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보고 바람. 자, 좀 애매하죠? 하지만 검찰은 이게 성남FC에 그대로 원래대로 현금 후원을 받아라라는 뜻이었다. 이 메모가,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뇌물죄는 3가지 쟁점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가 받은 게 아닌데 무슨 뇌물이냐? 검찰 쪽에서는 제3자로 받은 거고 그 수혜자는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자, 기업 유치 잘한 거 아니냐? 네, 내가 광고비 따온 거다. 검찰은 부정 청탁에 대한 특혜를 주고 대가로 받은 거다. 지방에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문제 삼느냐? 그렇게 떳떳하면 왜 숨겼냐? 이런 논리로 아마 재판에서 맞붙을 겁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양쪽에 어떤 논리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손이 가실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아까 정리했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재판이 열렸죠? 선거법 위반. 자, 지금까지는 검찰의 수사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전해드렸어요. 지금부터는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김문기 모른다를 두고 재판정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일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